Sanctuary. 생츄어리는 회사법 전문 변호사 및 사밀회계법인 출신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운영하는 기업 법률 플랫폼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츄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10번째 에피소드, 동업정산 청구 소송에서 감가상각, 재고자산 감모 이런 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업정산금 청구 소송 관련 7번째 주제인데요. 안경점 동업계약 후 동업자의 동업탈퇴로 인하여 동업정산금이 문제된 경우입니다. 동업정산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산 대상 동업재산이 무엇인지, 즉 어떤 것들이 정산 대상 동업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 재산의 가액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억 원씩 출자를 해서 서울 지역의 안경점을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했고요. 수익은 50대 50으로 분배하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특이한 사항은 제12조의 위약 규정인데요. 당사자 중 일방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 그 부당이득에게 10배를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된다. 즉 횡령하지 마라 라는 소리죠. 자, 원고는 피고에게 안경점 매각할 것을 제안하며 동업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피고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이제 매각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얼마만큼을 정산해줘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원고는 동업탈퇴에 따른 정산금 3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 3억 7천만 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동업기간 중에 500만 원을 횡령해왔기 때문에 위 횡령 금액 중에 일단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250만 원 지급하고 그리고 동업계약 아까 12조에 따른 위약금 5천만 원, 10배였죠. 합한 5,2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을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9천만 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합재산의 정산과 관련되어서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의 어떤 재산, 동업 정산 대상 재산이 있고 그 재산들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가인 거죠. 네. 자, 적극재산부터 살펴보면 자,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는 보증금 지급한 내역이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2억 인정을 하고 다툼이 없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매장 권리금 및 영업 권리금. 자, 이에 대해서 안경점에 대한 권리금 상당의 가치가 현재 상태로 권리금이 붙여서 팔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았고요. 자, 재고자산 일부 인정 1억 8천만 원만 인정이 됐습니다. 자, 이 1억 8천만 원에서 굉장히 다툼이 많았습니다. 우선은 전산 프로그램상 재고는 2억 8천이었어요. 2억 8천만 원이었고 그 중에 위탁받은 재고가 4천만 원. 그러니 결국은 그 위탁받은 재고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어서 전산상 금액이 2억 4천만 원인데 피고 주장은 금액을 낮출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할인 가격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 이거는 실제 매입 가액, 그러니까 그 명목상의 가액이 2억 8천이었던 거고 할인 가격은 그것보다 낮다. 그리고 위탁 제품 제외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감가상각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죠. 감가상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재고자산 가무평가 손실. 재고자산 가무평가 손실은 뭐죠? 기말조사 할 때 장부상 재고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감무, 그야말로 파손이나 부패나 증발이나 도난 등의 원인으로 줄어든 수량만큼 감액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뭐 간부 손실에는 정상적, 비정상적도 나누어질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주장을 하죠. 감가상각도 반영해야 되고 재고자산 감무 손실도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죠? 이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고가치 산정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보기 어렵고 매가 기준으로, 매입가액 기준으로, 그리고 재고사장 감모평가 손실은 5%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리고 따라서 감가상각 25%는 인정을 하니 그러면 2억 8천에서 재고가 4천만 원 빼고 그럼 2억 4천에서 감가상각률 25% 적용을 해서 결국 1억 8천만 원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재고자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적극재산 중에 하나인데 이 하나의 자산을 산정할 때도 매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취득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할인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감모 손실은 얼마나 인정돼야 되는지, 감가상각은 어느 정도 반영돼야 되는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경 관련 기계도 이것도 비품으로서 그 당시 시세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시세는 감가상각이 반영된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피고 횡령금은 인정이 안 됐고요. 자, 적극재산은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인정된 금액을 다 합하면 4억 4천. 자, 소극재산은 이런 내용들이겠죠. 안경 관련 기계에서 자녀 할부금 남은 거, 그리고 매장 보유 제품에 대한 잔금, 우리가 매입처에 쳐줘야 되는 금액들, 그리고 직원 퇴직시키면 퇴직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남은 거, 미지급금. 네, 이런 소극재산을 다 합해야 되죠. 소극재산이 2억 6천이고, 그러면 결론은 4억 4천에서 2억 6천을 차감하게 되는 거죠. 네. 자, 4억 4천에서 2억 6천을 뺀 1억 8천에서 원고 지분 50%에서 9천만 원. 그래서 9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 동업재산의 대상을 파악하고 그 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이에 대해서 본건에서는 재고자산의 여부가 어떤 것이 재고자산이고, 그리고 그 가액은 어떤 것들이 반영돼야 되는지, 감가상각 반영돼야 되는지, 재고 감모손실 반영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 내용은 그 업종마다도 다르죠. 재고자산의 성격마다도 다르니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산부채 평가 기준, 그리고 정당한 가액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산정 경험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전 동업 관련 에피소드들에서 판단의 흐름에 대해서는 반복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정산액을 산정할 때 평가 기준과 정산 대상 파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사안도 여러분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생추어리의 서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